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7월 27일 화요일이군요. 화요일 방송하겠습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 주식시장 세계 정시에 등장한 또 다른 걱정거리를 극복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주식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은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등장합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걱정거리가 주식을 막상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러나 걱정의 벽을 타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먼저 월가 동향부터 보면은 오늘 또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실적이 또 예상보다 좋다. 이번 주 내내 빅테크 관련 이익 공표 공시 주간이죠. 그래서 빅테크 실적은 당연히 급성장하는 주식들이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러고 시장이 이제 응원을 해서 주가가 부양되는 그런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상되고 있고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등장한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걱정거리로 등장했다가 또 극복되고 나니까 오늘은 또 미중 갈등이 신정부 들어서고는 잠복해 있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것인데 이게 다른 걱정거리들이 다 이제 가려지니까 이게 또 잠복하고 있던 이 걱정거리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월가에 나타난 헤드라인도 이게 크게 이제 활자가 커졌습니다. 미중 이 통상협상 이게 갈등 속에서 끝났다. 이 관계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또 제목을 달고 이게 상당한 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최근에 이 무역 분쟁의 이면에 이게 있었죠. 이 기술주를 공격하는 중국의 기술주들 데이터 통제한다, 데이터 관리한다라는 이름 하에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디디 이 중국의 공유 자동차, 공유 탈 것 전부 다 통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주식들이고 텐센트 이것도 엔터주 관련해서 익숙한 주식이죠. 계속 지금 이러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에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는 다시 또 사교육업체 온라인 사교육업체를 또 때린다 그래가지고 또 폭락을 했고 갑자기 사교육 전면 금지시킨다네요 중국에서. 우리 옛날에 그 전두환 정권 때 전면 사교육 중단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다시 또 부활했습니다만 이게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가능하죠. 사회 문제화 된다. 부자들이 너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걸 방어한다. 이런 차원에서. 근데 이게 이면에 이게 실질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미국 주식 때리기, 미국과의 통상 분쟁도 은근히 뒤에 연결되어 있고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과 대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중국이 자기들 기업들 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을 때림으로써 미국한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나? 미국 때리기가 되나? 그게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 죽이게 한다. 이렇게까지 또 비화하게 해석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중국 기술주의 규제 강화에 의한 타격 이렇게 아주 협소한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광범해지고 있다. 그 파급 효과가
앞으로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라는 걱정거리가 지금 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스테판 로치, 이 사람은 뭐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입니다. 옛날에 모간 스탠리 중국 담당 회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가장 정통하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로치가 차이나 이슈를 신냉전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네요. 신냉전. 옛날 그 70년대 초반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해병무들을 끌어왔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징조 아니냐. 지금 미국이 뭐 중국 인권을 자꾸 거론하고 홍콩 간섭하고 대만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 이 복잡한 걸 뭐 분석하려면 한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는 방어 이 그 국방 쪽으로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지엽적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럴 때 또 이슈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5월 달에 있었던 걸로 한번 이슈가 됐어 가지고 이 국방 관련주들이 한번 조명을 받았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잠복을 했는데 다시 이게 또 손 표면으로 나타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슈를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방어 정책을 한다면 이런 관련주를 하나 정도 포함시켜 놓는 것이 사전 예방책이 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지난 5월 달에 LIG 넥스원이 부각을 받았었죠. LIG 넥스원이 개발 뭐 우리 주택으로 말하면 고도 제한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아파트 단지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으면 그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제값을 못 받죠. 그러나 고도 제한 해제되면 청구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값이 폭등하죠. 이거와 마찬가지죠. 지금 이슈가. 그런데 그러한 이슈를 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반짝했다가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다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미중 갈등 이 분쟁이 되면은 은근히 이제 정치적으로 확산되고 군사적으로도 이 이슈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완전히 지난 5년간 이게 완전히 뭐 버림받은 주식이었어요. LIG 넥스원은 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뭐 북한과의 뭐 해빙 모드 이것 때문에 완전히 뭐 죽어버렸어요. 이 주식은 국방 방위주는 완전 죽어버렸어. 그동안 5년간 무덤 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5월 달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인한 계기로 다시 눈을 뜨는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슬그머니 이제 드디어 무덤에서 이제 관뚜껑을 열고 나오는 이런 국면으로 지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지금 엉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뭐 의미가 없는 진단이지만 LIG 넥스원 최근 실적이 이제 슬슬 살아나고 있어요. 이 좌측에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이게 지난 3, 4년 전 이게 완전히 죽어 있을 때 이익이 45억, 32억. 그렇다가 재작년에 570 이게 뭐 20배 가까이 늘어났네. 이익이. 영업이익 5배는. 그러니까 이게 급속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죠. 회복되고 있는 거죠. 이익이. 올 작년에도 많이 늘었고 올해도 많이 느는 걸로 나오죠. 실적 추정치가. 그리고 일단 지금 다음 달 한 중순경에 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 여기 오른쪽에 네모칸에 작년도 2분기 실적가 원래 2분기 실적 예상치,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늘어나고 순이익도 50% 이상 늘어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급속히 실적이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있다. 뭐 지금 수출 물량이 많이, 수출도 많이 이제 누적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도 받치고 있으니까 주가도 많이 억눌려 있던 것이 해방되는 이런 시점에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뭐 리스크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그 신냉전 기류가 앞으로 이제 급속히 확산돼서 시장 분위기를 확도시킬지도 모르는데 대비해서 미리 대비한다면, 이럴 때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방어막을 치고 있어야 바람직한 포트폴리오죠. 그래 투자자가 항상 이슈가 터졌을 때 테마 플레이로 따라잡기 하면은 항상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등장하는 미중 갈등, 단순히 지금 현재 뭐 미국 중국의 기술주 때리기라 뭐 교육주 때리기 이런 개별 이슈로만 그칠 게 아니라 좀 확대해서 우리가 예방 조치로서 방어를 한다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런 주식으로 방어막을 좀 쳐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